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표현 차윤입니다. 자, 이제 로그 단원, 우리 수학 1의 두 번째 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단원은요, 굉장히 익숙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수를 우리가 중학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뭐 굉장히 낯설다 이런 느낌은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지수를 중학과정은 지수를 자연수로 한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지수를 확장해서 실수까지 쫙 뻗어나가는 상태. 하지만 역시 뭐 식의 형태라든지 푸는 논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부담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수학적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 로그가 중학과정에 안 나와 고등과정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그가 지수처럼 굉장히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여러 군데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로그가 오히려 고등과정은요, 지수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하나, 이 로그는 지수로부터 탄생합니다. 뭐 수학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 그 이전 시대, 뭐 측량 기술이나 천문학 기술을 이렇게 여러 선조들이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로그가 자연스럽게 사용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수학사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수보다 로그가 더 먼저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는 로그라고 하는 것은 지수로부터 파생이 되고요. 그 지수하고 로그의 관계로부터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들과 공식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싹 다 할 겁니다. 이래요. 제일 처음에 지수를 배웁니다. 그 다음 이것들이 뒤에 가세요. 지수를 지수 함수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어디에서? 요 우리 수학 1에서 마찬가지로 이 지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로그로 확장이 되는데, 이 로그는 또 뒤에 가서 로그 함수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라고 하는 것은요, 지수처럼 어떤 그 연산책이나 어떤 수를 표현하는 방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뒤에 가서 XY 관계식, XY 관계식 이렇게 표현하고요. 로그는 요렇게 로그예요, 로그. 뭐 로그가 통나무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가리즘의 약자로 로그라고 쓰고요. 그 로그는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뭐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막 표가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떠올리지 마시고요. 쌤이 요거를 알려주고 싶어. 로그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봐봐요. 2의 네모 제곱이 4야. 네모 얼마입니까? 이 R 2가 되는 거죠, 2. 그치? 그 다음 보세요. 2의 세모 제곱이 8입니다. 그럼 세모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 이거 3인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이거가 2의 동그라미 제곱이 2야. 동그라미가 얼마입니까? 뭐 1. 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 동그라미나 네모나 세모가 1, 2, 3과 같은 굉장히 평범한 숫자인데, 만약에 내가 2의 별표 제곱이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별표가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별표에다가 숫자 2를 집어넣으니까 2가 나오고요. 2를 집어넣으니까 4가 나오고요. 이게 3이 되려면은 이 별표가 2하고 2 사이에 어떤 숫자가 되면 되는지는 알 수 있는데, 얘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차피 얘 2하고 4 사이에 있는 숫자가 3이니까 요게 1이고 요게 2가 되는 거니까 1하고 2 사이에 어떤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딱 가운데 있는 1.5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뭐 이런 거예요. 2의 1.5 제곱은 또 뭐냐면요, 지수의 성질의 제값이 2의 2분의 3 제곱 아닙니까? 2의 2분의 3 제곱은요, 이거죠. 루트 8하고 똑같죠? 8이 2의 세제곱이고 루트가 있으면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따라서 이 값은 2루트 2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2루트 2가 얼마냐면요, 루트 2가 1.414니까 이 값이 2.828 막 이렇게 가는 숫자가 3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야. 이것과 이것 한 가운데라 하더라도 요거 두 개가 한 가운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 때문에 저 별표가 무엇일지 계속 찾아갔어.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표가 되는 숫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배우는 첫 번째가 파이, 3.14, 159, 265, 35 이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중학 과정에서 루트 2 이런 것들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배우는데 바로 이런 숫자인 거야. 얘가 보니까 1.5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주어진 값이 3이 되는 값을 계속해서 근사해갖고 찾아보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돼서 얘를 어떤 숫자로 띡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얘가 1점 얼마 얼마이긴 한데 얘를 갖다가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깔끔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로그라고 하는 이런 수학 기호를 통해 가지고요. 로그 2의 3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적인 약속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거지. 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숫자를 탁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새로운 기호, 파이나 루트나 이런 기호처럼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여기 주어진 요 숫자나 요 숫자에 따라서 이 별표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와 이 숫자가 포함된 어떤 수학 기호.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식을 갖다가 요걸 우리가 지수의 밑이라고 불렀습니다. 요거를 로그란 기호 아래에다 밑에다 그대로 쓰고요. 이것도 역시 로그의 밑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쪽에다가.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로그의 진수라고 부르는 진수, 3이라는 숫자를 진수라고 부르는데 그 진수를 갖다가 여기 있는 요 숫자에다가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약속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알기로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을 봤더니 여기 주어진 게 지수인데 지수의 밑은요 항상 밑이 어땠어요? 밑이 요 밑 언제나 양수였던 거 기억납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핵심이었죠. 요 밑을 양수로 만들면서 이 별표를 실수 전체를 확장할 수 있다. 기억나죠? 네, 마찬가지. 그리고 요 형태는 전체 덩어리가 또 역시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진수도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수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로그는요 이런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써볼게요. A의 B제곱 이퀄 C라고 하는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이 B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맞습니까? 근데 이 B를 바로 구하기가 힘들어. 아까처럼 특정한 숫자면 B가 탁 떨어지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이 B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로그 밑에다가 A를 쓰고 여기다가 C를 쓰는 식으로 약속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때 요거의 이름을 우리가 로그의 밑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로그의 진수라고 부릅니다. 자, 또 하나 재미있는 특징. 요 A라고 하는 값은 밑이기 때문에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밑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지수의 밑이건 로그의 밑이건. 자, 또 하나 여기 주어진 요 A라는 값이 만약에 1이 돼버리면은 1의 B제곱은 무조건 B죠. 이런 거야. 1의 B제곱은 3 이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B가 어떻습니까? B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1의 B제곱 무조건 1인데 이게 3이 될 수가 없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B값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A가 1이 되면은 B값에 관계없이 좌변이 1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식이 만족하는 B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거꾸로 여기가 만약에 1이고 C도 만약에 1이면 이거는 B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식이 또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역시 이걸 만족하는 B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A는 양수, 로그의 밑은 양수지만 무조건 로그의 밑은 1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제한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C인데 C는 이 전체 덩어리잖아요. 이 덩어리가 이 A 값이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전체 C 값은 언제나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식은 통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럴 거야. 지금부터 로그 이야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근데 로그의 대부분 한 99.8% 이 로그의 대부분의 성질은 전부 다 지수로부터 나와. 지수 법칙, 지수의 정의, 지수의 미세 조건, 지수의 진수의 조건, 지수의 지수 조건 이런 걸로부터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형태를 쌤이 증명을 다 해주겠지만 나중에 로그가 사용되면은 이 로그가 나올 때마다 이걸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단 수업 시간에 증명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로그로부터 지수로부터 로그가 나오는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로그의 성질들 각각을 따로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올 때마다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찬가지야. 아, 로그는요 밑이 있는데 밑이 1이 되면 안 돼.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로그는 진수가 있는데 이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반면에 여기 주어진 요 B값은요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B가 실수 전체 아니었습니까? 기억납니까? 따라서 이 경우도요 요 B값은 언제나 그냥 실수 전체의 모든 값. 그러니까 B값은 로그 값은 로그 A의 C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다 되는 겁니다. 다만 진수와 밑이 제한되는 거지요. 됐습니까? 자, 로그의 첫 번째 파트가 끝났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요. 로그의 정의, 이제 지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교재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거야. A가 0보다 크고요. A가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밑이 양수이면서 1이 아닐 때 이미 양수 B에 대해서, 진수 B에 대해서 AX제곱은 B를 만족하는 식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고 그때 요 식을 어떻게 표현하면 X는 로그 A의 B라고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동일한 식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제한 조건을 추가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의. 밑이 양수, 1이 아니고 진수 양수일 때 AX제곱 B하고 똑같은 식의 X는 로그 A의 B. 이해되겠습니까? 이름은 로그의 밑, 로그의 진수. 쌤은 좀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밑과 진수를 헷갈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요 밑을 요거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고요. 뒤에 가면은 요 로그 AB라고 쓰면은 밑이 10이 생략된 로그를 좀 이따가 또 배우거든요. 상용 로그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거랑 혼동이 되기 때문에 쌤은 이렇게 쓰질 않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로그 뭐 A 막 B 쓰면 이게 A가 밑인지 알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그냥 아예 로그 A에 쓰시고 B에 쓰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